There may be many talented musicians here in Korea, but this particular pianist took the world by storm at the tender age of 9 and has never failed to impress since then. She has been performing under the batons of world-renowned conductors and is now one of the stars at the Pyeongchang Music Festival. And I'm on my way to meet with a teenage pianist. Im Joo-hee is a pianist with 8 years of international career under her belt, but she's only 17 this year, having debuted as a child prodigy when she was only 9. And her stellar career is only getting brighter as she continues to perform with some of the best orchestras around the world under the batons of leading maestros. She had her first recital this year at the Pyeongchang Music Festival. A rising star with such a promising future ahead, the interview meets pianist Im Joo-hee to hear her musical ambitions.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처음 주목받을 때는 꼬마였는데 정말 이렇게 어엿한 숙녀가 됐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근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정명훈 선생님 지휘로 도쿄 필하모닉과 도쿄에서 3차례 데뷔 무대를 가졌고요. 작년에 이어서 서울 스프링 실내악에서 연주를 하고 6월 달에는 도쿄 산토리홀에서 실내악 연주가 있었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네요. 주희양을 이야기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지휘계 거장이신 벨러리 게르기예프 씨와 협연을 하면서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는데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당시에 게르기예프 선생님은 도쿄에 계셨는데요. 제 연주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3번을 보시고 런던으로 올 수 있겠냐고 해서 그해 1월 달에 가가지고 런던 바비커 세타에서 1시간 넘게 오디션을 봤어요. 이제 그거를 들으시더니 유럽에서 연주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 8월 달에 이제 독일 라인가우 페스티벌에서 연주가 잡혀 있었는데 그게 그럼 데뷔 무대였던 거거든요. 근데 들으시더니 그럼 내가 6월 달에 너를 데뷔시키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러시아 백야 이별 페스티벌에서 연주를 하게 된 거였어요. 세계적인 거장으로부터 유럽 데뷔 제안을 받은 기분은 어땠어요? 어렸을 땐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엄청난 분이 해주신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았는데 너무 일단 저를 응시하실 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긴장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되게 편안했어요. 게르기예프 씨는 사실 리허설을 굉장히 짧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당황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당황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리허설 같은 것도 협연을 그분하고 처음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다른 막 협연 같은 거를 하고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리허설을 그렇게 짧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관계자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게리 게프랑 하는데 한국에서 협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왔냐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무려 4번이나 협연을 같이 했어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떤 공연을 하게 됐는지 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원래 2번의 공연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 2번의 공연을 이제 잘 마치고선 마지막으로 게리 게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리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연주가 캔슬이 됐대요. 그래서 그 2번의 연주를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4번을 같은 곡을 하면 너무 조금 그러니까 다른 곡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2달 뒤에 독일 라인가우 페스티벌에서 연주할 곡을 이제 도서관에서 악보가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이틀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라갔어요. 엄청 노력하시는 피아니스트세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연주자들이 있는데 주희 양이 마음에 들었다는 건 어떤 점을 좀 좋게 본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오디션 당시에 그걸 들으시면서 하시던 말이 제 연주를 들으시고 마르타 아레리치와 비슷한 전율을 내가 너의 연주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해주셔가지고 극찬이네요. 정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정명훈 지휘자께서 네. 주희 양을 연주를 듣고 또 눈에 띄어서 같이 협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명훈 선생님께서는 주희 양의 연주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던가요? 평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정명훈 선생님께 오디션을 봤을 때가 2013년도였는데 가을이었는데요. 연주를 처음 했던 게 2014년 5월경에 쇼팽 콘체르토 1번을 연주하고 이제 그 8월 달에 베토벤 콘체르토 3번을 이렇게 연주하게 됐는데 연주 끝나고 나서 늘 항상 되게 따뜻하게 웃어주세요. 뭐라고 너의 연주가 어땠다 막 말로 해주시진 않는데 끝나고 나면 되게 푸근하게 웃어주시고 다음 연주에 꼭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따뜻한 눈빛을 많이 받았네요. 지금까지. 네, 어린 그런 나이에 것 같아요. 사실 거장들의 선택을 받고 또 어른들과 함께 협연을 하고 무대에 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기분으로 임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떨어냈는지 궁금해요. 심리적인 불안보다는 긴장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안 좋고 막 불안해서 나오는 긴장감보다는 설레임에서 나오는 이제 청중들을 기다리는 설레임에서 나오는 긴장이었기 때문에 부담감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주위에서 네. 사실 신동이다, 천재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저 자신이 신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천재라고 막 말씀하시진 않는데 기사상에서는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인은 노력파에 가까우죠? 아니면 천재, 나는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부모님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천재라고 절대 평가하시지 않고요. 평범한 그냥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한 모습이 또 참 보기 좋네요. 대부분 피아니스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접하고 또 흥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주희 양은 어떻게 해서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음악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아기 때 그거를 한 곡만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곡에 다음에 무슨 곡이 나올 때까지 통째로 그 애니메이션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놀라셨고요. 제가 30개월 때 아기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다녔었는데 이제 거기서 노래 같은 걸 배우면은 제가 막 흥얼거렸대요. 그래서 그 흥얼거림을 듣고 엄마가 곡을 찾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얘가 음정도 뛰어나고 외우는 것도 뛰어나구나.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 어떤 발견을 하셨어요. 네, 어머님께서 선생님이 또 되신 격인데 맞아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자식을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어머님과 함께 피아노를 배우고 같이 성장한다는 거는 어떤 경험이었어요? 엄마가 일단 저를 너무 가이드를 잘해 주셨어요. 너 막 뭘 이렇게 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이제 자기 생각이 많게끔 표현이 많게끔 가이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커요. 네, 지금 임주희 양을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 네. 어떤 거를 이건 정말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다, 어떤 가르침이 있었나요? 음악을 순수하게 보는 시각을 열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단편적으로만 음악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일깨워 주신 되게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요즘은 참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식 피아노 교육 덕분이라는 또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고 이제 제가 주체였기 때문에 모든 게 제가 그렇게 살아온 방식이 엄마 아빠 교육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식 교육 방식으로 막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사를 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매우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신 신수정 교수님이신데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요. 성진이 오빠의 이제 한국 선생님이세요. 우리나라 사실 클래식계 이런 스타 연주자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동소리를 듣고 또 유명한 콩쿠르에 나가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을 하고 또 해외에서 이름을 날리는 어떤 주희 양은 지금까지 주로 한국 무대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렇죠.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콩쿠르 또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면은 하고 싶으면은 유학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학을 갈 것 같고 콩쿠르도 나가야겠죠. 네. 네.
자,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주목과 기대를 정말 한 몸에 받고 자라났잖아요. 이런 주위의 관심이 음악적으로 주희 양이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런 관심이 제 음악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하던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음악을 하는 거라 그 영향이 제 음악에 막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또래들과는 꽤 다른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규 과정을 초등학교 때까지 받고 그 이후에는 네. 홈스쿨링을 받으면서 맞아요. 피아노에 매진을 했어요. 중간에 나도 남들처럼 나의 친구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친구들이 막 딱히 부러웠던 적은 많이 없고요.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잘해서 어딜 이제 여행 같은 데를 가도 엄마 아빠는 되게 어디 나가고 싶어 하시고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피곤하다고 호텔 빨리 들어가가지고 있자고 막 그러고 혼자서 되게 잘 놀아요. 저는 외로울 틈이 없어요, 혼자서. 혼자 집에서 영화 보고 운동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림 그리는 거. 네, 제가 그림을 또 희한하게 그려요.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 당시 핸드폰으로 그렸었는데요. 그게 펜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그리게 됐는데 지금은 펜이 있는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편해요. 영화를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배우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그려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림도 시작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주희 양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많이 부러워하기도 할 것 같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으니까 어때요?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평범하게 생각해요. 딱히 특별하게 막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도 정말 피아노를 칠 때는 정말 뛰어나고 특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정말 SNS 많이 하잖아요.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하는데 어때요? 주희 양도 그래요? 사실 저는 그거를 많이 하진 않았고 한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소통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지금 학교에 있지 않고 네. 하니까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고 또 팬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네, 맞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네. 쓰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지만 또 대중가요도 좋아해요? 어떤 가수, 어떤 노래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가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네.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였어요. 근데 그거 듣고서는 빠져버린 거예요, 카펜터스에. 그래가지고 막 찾았어요, 유튜브로. 뭐 Top of the World, Close to You도 있고 Yesterday Once More도 있고. 전 옛날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음악을 듣고 또 연주도 해보고 그럴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연습실에서 쉬는 시간에 몰래 쳐봤어요. 근데 왜 몰래 치는 거예요? 그런 대중음악을 치는 거는 좀 어떤 클래식계에서는 노노인가요? 그게 아니라 대중음악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연습실에서 혼자 막 걔들 있을 때 쳐봤거든요.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아요. Top of the World잖아요, 주희양은. 그때쯤 자신감이 생길 때쯤 엄마 아빠한테 한번 들려드려야지.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실 K-pop 좋아하는데 어때요? 아이돌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저는 레드벨벳 팬입니다. 그렇구나.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답네요. 그 중에서도 배드보이 신곡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여느
19살짜리 소년데 무대에 올라가면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에 연습 시간이 막 6시간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연습이 잘 안 되거나 지칠 때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세요? 처음엔 이제 안 되는 부분을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막힐 것 같다 싶을 때는 일단 피아노 뚜껑을 덮고 내려와서 반려견들이랑 막 놀아요. 그러고선 머리를 비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피아노에 올라갔을 땐 이제 다른 막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쉬고서는 다시 피아노에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주희 양에게 피아노는 어떤 악기인가요? 제 감정의 바닥부터 맨 꼭대기까지 표현하는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름에서부터 피아노 포르테, 가장 여린 소리부터 가장 센 소리까지 표현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저는 제 감정의 밑부터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란 내 감정을 표현하는 악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표현하는 악기, 멋있는 말이에요. 좋은 피아니스트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음악가란 음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피아니스트란 음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루는 악기가 피아노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한 곡을 익히는데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악보를 보고 곡을 익히는지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또 영감을 받아서 치기 시작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여러 에디션을 이제 놓고서는 시작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내가 아이디어를 얻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악보를 쓴 거에 대해서 내가 비교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는 이제 식으로 저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화에서보다 저는 책에서 더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책이나 악보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얻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한 곡을 익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어렸을 때 이제 외우는 거는 모차르트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이면 외웠었어요. 이제 커서는 한 일주일 넘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표현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곡마다 사실 다 달라요. 이렇게 좋은 연주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세요? 일단 음악도 많이 듣고요. 미술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야 보는 시각 같은 게 좀 더 열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연습실에 앉아가지고 연습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많은 걸 느끼는 게 가장 좋고 제가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지경을 넓히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 특별히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이 작곡가 음악은 정말 내가 잘 연주하고 싶다. 욕심은 다 모든 작곡가들을 다 잘 열심히 연주를 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이 이제 가는 작곡가가 있다면 세 손가락에 꼽을 것 같아요. 쇼팽,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들이에요. 그렇구나. 어떤 곡이 가장 연주하기 어려워요? 테크닉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해석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저는 그 힘든 거가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내가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막 힘들고 그런 걸 딱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 곡은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곡을 연주할 때 가장 신이 나요?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사람들이 내 감정,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이제 같이 느껴줬을 때가 가장 저는 신나요. 가장 행복해요. 외모는 참 앳된데 얘기하다 보니까 침착하고 또 어른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무대에서는 어때요? 뭐 실수하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실수를 했다기보다 얼마 전에 이제 스프링 실내악 연주에서 그때가 5월 26일 콘서트였는데요. 연주 중간에 음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많이 치던 음이었거든요. 그게 1악장 후반부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만약 이 음을 계속 친다면 그 이상한 소리가 계속 청중들에게 전해질 텐데 이걸 계속 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피아노를 바꾸는 것도 사실 1악장만 하고서는 피아노를 바꾼다는 게 흐름이 끊길 것 같아가지고, 그러려면 내가 이 멜로디를 바꿔야겠구나 해서 제가 화성을 바꾸고 조바꿈을 해서 만들어서 쳤어요. 임기응변에도 뛰어나네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 줄이 끊어진 건 정말 피아니스트에게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연주가 1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인터미션 다음에 2부 첫 곡도 제가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부 때는 피아노를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그때도 걱정이 컸던 건 제가 리허설 때 쳤던 피아노로 한 게 아니라서 이 피아노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줄까 하고 걱정을 많이 껴안고선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잘 맞췄어요. 이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 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연주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9살 때 백야이별 페스티벌에서 연주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발레리 게리게프 선생님이랑 연주를 했는데 그때가 몽블랑에서 후원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 연주가 끝나고선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박수 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영화 피아니스트 주인공이신 에드리안 브로디 네.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 깊었고요. 네. 또 하나는 2014년에 정명훈 선생님과 연주했던 쇼팽 콘체르토 1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곡이 정명훈 선생님과 저를 이제 연결시켜준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함께 협연해보고 싶은 지휘자나 오케스트라도 있어요? 딱히 정해놓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청중들이 있는 곳이면 뭐 특정한 어느 지휘자나 어느 홀이나 그런 걸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청중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는 19살, 만으로 17살인데 10대의 마지막 끝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기분이 좀 어때요? 똑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10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데 제가 음악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차이가 있다면은 좀 더 제가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요.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8월 말에는 이시가와 페스티벌에서 라이징 스타 연주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고3 나이라 입시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연습과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지금 한창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열리고 있는데 주희 양에게 평창은 또 친근한 곳이에요. 네. 제가 작년에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요. 그때 콘체르토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서 고이치로 하라다 선생님이 지휘로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번에 산토리올에도 고이치로 하라다 선생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학생들을 선별해서 올 수 있게 초청을 해주시고요. 거기서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주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들이. 네, 그렇죠. 피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 뭐 비올라, 다른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오셨던 피아노 선생님들은 강충모 교수님, 스테판 코바셰비치 선생님, 손여름 선생님, 그리고 케빈 캐너 선생님, 노먼 크리거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스테판 코바셰비치 선생님께서 피아니스트 유자왕도 런던에 오면 꼭 연락을 하고 레슨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저도 런던에 오면은 한번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학생들끼리는 어땠어요? 또래지만 또 각 분야에선 최고인 학생들끼리 모인 건데 어떤 분위기였나요?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요. 아무래도 또래다 보니까 얘기하기도 편하고 애들도 다 정말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서로 또 존중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평창음악제에는 많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오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죠? 네, 이번에는 노브스 쿼르텟, 뭐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프, 그리고 강충모 교수님, 피아니스트 박종혜, 이진상 교수님, 피아니스트 손여름 예술감독님까지 굉장한 분들이 이번에도 많이 오셔요. This is Pyeongchang, where the Winter Olympic Games were held 6 months ago. Now in its 15th year, the festival attracts over 60 teams of musicians of the highest standing from all around the world. This is where Im Joo-hee had her first recital. 일단 울림 같은 것도 풍부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피아노 상태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제가 잘하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설레고요. 이제 제 첫 독주회니까 얼른 관객분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설레요. The title of Im Joo-hee's recital was Soli Deo Gloria. It's a phrase which Bach used to write on his scores and means glory to God alone. So it was only fitting that she opened the recital with a Bach arrangement.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소리에서는 제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제가 원하는 거예요. As the festival is held over the summer holiday season, both artists and the audience can enjoy classical music in the comfort of Pyeongchang's nature.
내년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너무 덥고 해서 대관용석이 어떨까 했는데 마침 여기서 콘서트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 레파토리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t was one solid hour of performance without a break. What did the audience make of Im Joo-hee's performance? I think that she's just a great artist, really wonderful artist, and I think that you'll have to listen for yourself and hear the concert. I think you'll really love it. 평소에 우리 임주희 양 팬이고요.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공연을 보고 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멋있고 그리고 저희 딸이 항상 닮고 싶은 정도로 아무튼 감명 깊게 연주를 느끼고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원래 언니 롤모델이라서 서울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연 보고 너무 감명받아서 공연도 좋았고 봐서 기뻤어요. To classical music fans in Korea, Im Joo-hee is already something of a celebrity. 보고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번 독주에 실으면서 Pianists pour out their everything on the key, which is why they are completely spent after a performance. But today, Im Joo-hee finds herself restored by all the audience who've come so far to see her. 앵콜 하나 끝나고 더 막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한 앵콜이 딱 하나여가지고 아쉽지만 이제 피아노 뚜껑을 덮는 거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원섭섭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손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랬는데 할 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티가 많이 안 났으면 해가지고 밴드를 어쩔 수 없이 붙이고서는 하게 됐는데요. 터치할 때도 그 아픔이 그대로 전해지니까 혹시나 제 소리에 이제 영향이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관객분들이 호응을 굉장히 열렬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신기하고.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서 첫 리사이트를 했죠. 네. 어떻게 해서 리사이트를 갖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처음 손여름 예술 감독님께서 바흐곡을 포함한 독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자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제안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곡이 있어요. 바흐 Ship May Safely Grace라는 곡인데요. 그게 2009년도 반클라이번 콩쿠르 때 손여름 예술 감독님께서 그 곡을 치셨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9살이었는데 어렸던 마음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언젠가 저 곡을 쳐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제안을 듣고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총감독이신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랑은 어떤 친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손여름 예술감독님을 되게 어릴 적부터 배웠는데 감독님께서는 저를 작년에 아마 처음 뵈셨을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롤모델 같은 피아니스트 분입니다. 손여름 씨가 롤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담고 싶으세요? 그분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곳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닮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 독주회에서 1시간이나 되는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네. 이런 연주회를 준비하면 얼마나 연습을 하고 또 프로그램 구성과 레퍼토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번 독주회 전에 굉장히 많은 연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느꼈던 게 이 연주곡만 연습하는 게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연습 시간은 제한적이니까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곡을 하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많은 곡을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파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먼저 제가 하고 싶은 곡들을 정해요. 그러고서 교수님과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매번 다른 환경에서 연주를 하다 보면 신경 쓸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향이나 무대 환경, 또 피아노 상태. 이번 평창에서는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했나요? 일단 음향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피아노도 많아야 3, 4대 정도의 셀렉트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출 수 있는 거는 내 소리, 음향밖에 없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언제나 연주할 땐 음향 체크부터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곡을 연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요? 일단 곡에 따라서 다르죠. 보통은 그냥 이 부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연주해요. 혹시 무대에서 떨지 않고 집중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스스로 하는 말은 없고 연주하기 전에 저는 스트레칭을 하면 조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네, 몸을 좀 풀고 이제 음악을 생각하고, 음악을 생각해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쳐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연주를 하는 거죠. 연주가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연주가 끝나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일단 그 청중들과 만났던 그 시간이 끝나서 아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연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나 봐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일단 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그 감정이 작곡가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감정만 생각하면은 작곡가의 의도 같은 게 조금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감정과 작곡가의 의도를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he may have started off as a child piano prodigy, but has since become a seasoned and well-established pianist in her own right. I'm sure we will have a lot to look forward to in the years to come. This has been our interview with pianist Im Joo-hee.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week.